상당히 이제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었는데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장기 분할 납부 가능성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협상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규모 직접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한미 간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대미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비교적 장시간 진지하게 대화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삼성 등 5대 기업 총수들은 현지 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7시간 동안 골프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 타이완의 재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관세 협상 관련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방준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곧 만날 것이라면서도 미국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며 뼈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관세 덕분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57%라는 대중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트럼프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7%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다른 정상들과는 별도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며 중국이 미국에 더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도 덧붙였습니다. China has ripped us off from day one. And, Richard Nixon and we have a very strong adversary and they only respect strength. 트럼프는 관세 효과를 과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관세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위법 판결이 나오면 받은 관세를 돌려줘야 할 일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So if anything would happen with that, that would mean they're allowed to use tariffs and we're not. If they took away, this is national security, if they took away tariffs, then they've taken away our national security. 트럼프는 한편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지금까지 끌어온 게 노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19일째 이어지는 정부 셧다운 사태는 미국 민주당의 실수라고 지적하며 각종 민주당 예산을 없애는 일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협박과 강요 때문인지 적극 가담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 앞송 차량에 줄줄이 올라탑니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연애 빙자 사기나 노쇼 사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캄보디아는 왜 가셨어요? 다만 일부는 납치, 감금, 고문 등에 못 이겨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경찰은 강제성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압수물을 분석해 사전에 불법을 알고 가담했는지 범죄 수익을 챙겼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확인된 게 있지만 또 혹시 출발이 범죄가 아닌 상황, 범죄로 인한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양면적 주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방침입니다. 리듬방 사기에 통장을 대여한 남성을 비롯해 비교적 범죄 혐의가 뚜렷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도 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규모와 한국인 납치 감금 현황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오늘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이 오늘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 소재 사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공동으로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수사관 등 국내 인력 7명이 참여합니다. 경찰은 부검이 끝나면 화장 등의 절차를 거쳐 유해가 신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중국명 태자그룹에 대해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제재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태자그룹의 회장이 잠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 건물, 프린스그룹으로 알려진 태자그룹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간판이 철거된 흔적이 보입니다. 예전엔 선명하게 보였던 그룹 로고가 사라진 겁니다. 태자그룹의 지주회사 건물이고 저기 간판이 있었는데 간판이 떨어지고 틀만 남아있어요.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인근의 대형 쇼핑몰. 고층 건물 꼭대기 그룹 간판 대신 받침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역시 예전엔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지만 어느새 사라진 겁니다. 태자그룹은 10여 년 전 중국에서 건너온 천즈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금융과 부동산 등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Prince Holding Group has become a cornerstone of Cambodia's modern economy. 하지만 프놈펜 남쪽 태자 단지 등 여러 범죄 단지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최근 미국은 태자그룹에 대한 140여 건의 제재와 함께 천즈 회장을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국도 천즈 회장 관련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캄보디아 내 태자그룹이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현지 매체들은 천즈 회장이 잠적 또는 실종됐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은행에선 뱅크런, 현금 대량 인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태자그룹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KBS는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탈출해 한국대사관을 찾았지만 문전박대당한 20대 청년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외교부는 대사관이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했다며 KBS가 대사관을 공격해 주의를 끌어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에서 KBS 취재진과 조우한 20대 대학생 김모 씨. 범죄단지를 자력으로 탈출해 밤새 걸어 대사관을 찾았지만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외교부는 김 씨가 대사관 경비를 맡은 현지 경찰에게 민원실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안내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취재진이 대사관에 연락했을 때 직원이 나와 여권 신규 발급과 식사 제공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씨 가족이 예약한 숙소로 이동시켜주는 등 최대한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 적극 대응이 없었다는 KBS 보도에 대해선 대사관을 공격해 주의를 끌어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은 외교부 설명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대사관에 도착한 건 지난 17일 오후 2시쯤이었고 민원실은 열려 있었지만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들어달라. 안 된대. 없으면 못 들어간다. 계속 앞에서 버티다가 기자분들 뒤에서 된 거죠. 취재진이 없었다면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겨우 들고 나온 휴대전화가 먹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심도 없고 와이파이가 있어야 뭐라든지 해보려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지 경비 인력과의 소통 문제로 발생한 사항으로 신분증이 없어도 우리 국민일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안산시에서 40대 남성이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국에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황현규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어제 저녁 7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딸의 머리를 둔기로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사람이 죽어나가냐 어쩌냐. 저는 자세히 몰라요. 경찰들 아까 좀 전에도 오는 것 같던데. 경찰은 남성의 계획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철골 구조물이 불길에 휩싸이고 곳곳에서 불덩이가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와 거센 화염이 밤하늘을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개 축사동 중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축사에 있던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지만 안에 살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불은 꼭대기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YTN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등 오늘 모두 13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지난 주말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막판 매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역세권 아파트 단지. 일부 부동산은 매수 계약 손님들로 주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세 끼고 살 사람들은 내일도 못 사니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그래도 손님들이 좀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막판 사자 분위기 속에 가격도 올랐습니다. 17억 3천에서 19억으로 점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찍었죠. 오늘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집 사면 4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15일 규제 발표를 전후해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습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59제곱미터는 15억 5천만 원, 최고가로 팔렸고 마포구 재건축 아파트는 직전 13억 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양천구 아파트 59제곱미터도 직전보다 1억 원 비싼 거래가 잇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전세 낀 집이 안 팔릴까 서둘러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요. 층만 틀렸고요. 아무래도 피해 때문에 빨리 팔았죠. 매도인이. 앞서 추석 직후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나올 거란 전망이 퍼지면서 추석 연휴 8일 동안 서울에서만 500건 가까운 아파트 매매가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30포인트 가까이 오르던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54포인트 상승한 3,754.43회, 코스닥은 8.12포인트 오른 867.6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지역은행 불안이 진정세를 보이며 주말 미국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남아있어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나흘 만에 하락을,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기록한 뒤 혼조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등 방산과 조선주, 남북경협주, 로봇 관련주 흐름 좋은 반면 2차 전지주, APR과 포스코DX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 등 제약바이오주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바시에서 노인들 외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저속 전기차가 이웃 주민들 간의 교류를 이어주는 새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바시가 운영 중인 7인승 저속 전기차입니다. 노인들의 외출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 4일 정도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존 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재개발로 들어선 인근 대규모 단지 주민들의 이용도 늘었습니다. 이날 처음 전기차를 이용한 오가와 씨 가족, 덕분에 엄마들 모임에 편히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저속 전기차 운전은 60여 명의 자원봉사 주민이 맡고 있습니다. 4년 전 이 지역으로 이사온 다츠카와 씨는 운전 자원봉사를 하며 주민들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지바시는 이동약자의 외출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선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전직 군인 마이클 씨.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형편도 어렵고 군복만 입어온 탓에 입을 정장이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패션 디자이너 브라이언 씨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브라이언 씨는 자신이 만든 정장들을 정리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의류 나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퇴역군인 등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정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hile it might seem superficial on some levels, clothing does play a big part of that. Look good, feel good, play good. So that's part of the mentality behind this. 재단을 마치고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어본 마이클 씨,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It's meaningful. It shows some concern on the behalf of the community. I'm just really grateful. Good day. 브라이언 씨는 앞으로 다른 비영리 단체들과 힘을 모아 면접 준비와 직업훈련 상담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공유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가 갑자기 멈춰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홍 씨는 얼마 전 공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에 잠금 기능이 켜져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난 사고입니다. 单车就突然被卡住了，我就蹬不动它，然后我整个人连人带车就重重的摔倒在地，手臂跟膝盖都有不同程度的擦伤。 업체는 홍 씨가 실수로 잠금 버튼을 눌렀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공유 자전거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잠금 기능이 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대의 자전거가 하나의 바코드로 연결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扫描同一个码的共享单车的话，系统就容易发生订单的识别混乱。 공유 자전거의 주행 중 멈춤으로 인한 사고는 베이징과 광저우 등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화 재배로 유명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다시오구주. 눈이 살포시 내려앉은 듯 하얀 면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맞아 면화 따기가 한창입니다. Paxtamızı çanağından kaldırmanı yığmalı bolýar, arasında yığmalı bolýar. 손으로 또 수확 기계로 작업한 뒤 지역 주민들은 음식을 나누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는 축제도 열었습니다. Kombaynımız katı, kolu güçlü, kombayneken. 투르크메니스탄은 한 해 100만 톤이 훌쩍 넘는 면화를 생산해 세계 10대 면화 생산국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하얀 금으로도 불리는 면화산업 육성을 위해 재배농가의 토지 임대와 세금 혜택, 종자 제공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수확기에 공공부문 종사자를 강제 동원하는 등의 문제로 국제 인권 단체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1단계 휴전 9일 만에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위반했다는 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다친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현지 시각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해 30명 이상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가자 남부 라파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터널과 무기고 등 약 20곳을 공격했고 이후 휴전협정 이행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Instructed them to act forcefully against terrorist targets inside of the Gaza Strip.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며 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재단도 합의된 모든 것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라파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한 건 1단계 휴전 발효 9일 만입니다. 양측은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송환 지연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숨진 인질 28명 중 12명의 시신만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가자 휴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중동 특사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4인조 도둑이 들어 왕실 보석들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일요일 오전 개장 시간 중에 이들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에 침입하는 대담함을 보였는데요.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7분이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외벽에 사다리차가 서 있습니다. 절도범들이 박물관 진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입니다. 이들은 왕실 보석류가 있는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한 후 전동 절단기로 진열장을 훼손했습니다. 보석류 9점을 훔쳐 달아났는데 나폴레옹과 황후의 왕관, 목걸이, 브로치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들입니다. 4인조로 구성된 절도단은 범행 뒤 미리 준비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물관 침투부터 도주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입니다. Ça a été très rapide. Il faut quand même dire que ce sont des professionnels. Et donc nous sommes en train d'évaluer évidemment ce préjudice et du butin qui a été volé. 도주하던 절도범들은 천여 개의 다이아로 장식된 나폴레옹 3세 황후의 왕관을 떨어뜨렸고 왕관은 부서진 채 회수됐습니다. 이들은 관람객들이 붐비는 일요일 오전 개장 30분 후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도난 경보를 인지한 박물관 측은 막 관람을 시작한 방문객들을 퇴장시켰습니다. We are just in the middle of the tour, and everyone they're just going outside. We don't know what happened. 박물관이 하루 휴관 조치에 들어가면서 상황을 모르고 잦은 관람객들로 일대는 종일 혼잡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 경찰청에서 불과 800m 떨어져 있는 데다 개장 시간에 범행이 일어난 만큼 보안 구멍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절도 피해를 입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1911년엔 모나리자가, 1983년에도 르네상스 시대 갑옷이 도난당한 뒤 회수된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인천공항면세점은 한때 입점 경쟁이 치열했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공항 임대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내년 3월 영업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 100억 안팎 적자에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1년 전보다 23% 늘었지만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8% 넘게 줄었습니다. 공항 이용객 가운데 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사람은 9%에 그쳤습니다. 쇼핑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저하됐다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환율이 올라 구매 부담이 커진 데다 할인폭이 큰 온라인 면세점 등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화장품을 하나 사더라도 온라인 면세점이 조금 더 싼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매출이 줄어도 공항 이용객 수만큼 오르는 임대료. 이 때문에 대형 면세점 두 곳이
월 300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것을 인천공항 측에 요청했고 법원도 면세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임대료를 각각 25%, 27%씩 낮추라고 강제 조정을 내린 겁니다.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임대료를 감면하면 면세점 입찰 경쟁 당시 탈락한 업체들이 써낸 단가보다도 임대료가 낮아져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면세 사업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두 면세점 중 한 곳이 위약금을 감수하고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남은 업체도 고심에 빠진 가운데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계절이 가을에서 초겨울로 급변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이 영하 1.3도로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갔고 서울이 영상 5.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